안녕하세요, 회서원입니다. 이틀간의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원래는 후기를 커뮤니티 글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글 길이가 자꾸 길어져서 차라리 영상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공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보는 것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국에 이 정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저는 공연을 노트북과 TV를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봤는데 끊김이나 화질 저하 없이 아주 쾌적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던 이번 공연 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의 구성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곡이 온일 것이라는 예측은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기 아주 적합한 곡인데다 온이란 의미도 시작과 딱 들어맞으니까요. 이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는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럽셀, 스피콘 공연에서 뼈대는 보컬 라인의 솔로 내곡, 그러니까 유포리아, 세렌디피티, 싱귤러리티, 에피파니였다면 이번 공연의 뼈대는 랩라인의 세 곡, 페르소나, 섀도우, 이고일 것이라고요. 역시나 이번 공연을 보니까 이 예측 또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곡을 중심으로 다른 곡 역시 배치가 됐습니다. 신곡인 온이 끝나자 뭐가 나옵니까? 또 다른 신곡이 아니라 아예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온이라는 제목의 기원, 정국이가 던진 아이디어의 시작, 에노가 나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방탄소년단을 시작하면서 멤버들이 가지게 된 아이돌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RM이 페르소나를 부른 뒤 그 페르소나의 정점에 있는 곡, 방탄소년단의 10대 사랑 노래인 상남자가 이어지죠. 이 다음이 아주 재밌는 구성인데 상남자 다음 곡이 디오니소스입니다. 아이돌과 예술과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다툼 내지는 그림자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걸 정확히 디오니소스 무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가 되지 않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디오니소스 무대 장치들을 잘 보시면 LED 화면에 디오니소스와는 상관없는 수학 공식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노 뮤비에 나왔던 수학 공식들이죠. 아이돌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멤버들은 이제 그냥 아이돌에서 자신들을 예술가로 성장시켜줄 그림자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곡은 당연히 슈가의 섀도우가 되겠죠. 그림자를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곡은 멤버 전원이 각자의 그림자를 만나는 블랙스완이 될 테고요. 그림자는 페르소나로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어두운 부분, 짜증, 분노 등이 될 텐데 이걸 아주 잘 표현한 곡이 있죠. 바로 우기입니다. 블랙스완과 우기 나온 뒤 공연은 극적 전환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로워 클럽을 통해서 멤버들은 그림자와 만난 뒤 막 내려앉은 눈처럼 다시 숨을 쉽니다. 가사처럼 모든 게 새로워진 거죠. 자, 여기서 제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공연에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보컬 라인 4명의 솔로곡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전시차 박필터는 물론이고 문과 이너차일드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밀한 감정과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연의 흐름상 배치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지로워 클락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컬 라인 솔로 4곡이 연달아 붙어 있을 것 같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림자를 만나고 와서 새롭게 거듭난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자신을 찾는 것,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노래는 모두 함께 지로워 클락과 이고 사이에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솔로 4곡이 연달아 나온 뒤 이고와 작은 시가 이어집니다. 작은 시가 아주 의미 있는 곡입니다. 과거 아이돌 페르소나에서 불렀던 사랑 노래 상남자가 그림자를 만나고 진짜 자신을 찾은 멤버들에 의해서 작은 시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막연한 사랑 노래였다면 그림자로 고생하고 진짜 자신을 찾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랑의 대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암이라고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엔딩곡이야 이터널로 거의 확실했었는데 작은 시와 엔딩곡 사이의 곡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멤버들은 이 곡들에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준 곡,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곡, 꿈을 갖고 세상에 처음 나온 곡, 방탄소년단의 작은 역사를 담고 있는 곡들이죠. 네, 이 곡들이 방탄소년단의 작은 역사를 담고 있다면 이번 공연 전체는 방탄소년단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 각자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압축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7년간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연, 이 공연이 단 2번 온라인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네요. 공연 구성은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무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온 뮤비를 무대에 그대로 옮겨놓은 스케일,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편곡, 지난 방방콘에서도 보지 못했던 신곡 무대 등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안무입니다.
럽셀 스피콘에서 안무가 많이 줄었죠. 공연이 2시간을 훌쩍 넘는데 안무를 모두 했다간 멤버들이 투어를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팬들과 소통하며 신나게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공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곡의 안무를 전부 소화합니다. 이게 오프라인 공연에서 온라인 공연으로 바뀌면서 결정된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온라인 공연을 안무 없이 진행했다간 멤버들도 보는 사람들도 민망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무 없이 진행하려면 멤버들이 관객들과 대면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온라인 공연은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멤버들이 모든 곡의 안무를 소화한 것이 원래 계획된 것인지 온라인 공연의 특수성 때문인지 궁금하지만 그걸 또 해내는 걸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있었습니다. 공연 첫날 멤버들도 처음 해보는 온라인 공연이다 보니까 긴장감, 텐션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 관중이 있다면 분위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었겠지만 온라인 공연의 특성상 높은 텐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멤버들이 더욱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공연에서는 멤버들이 다소 여유로워진 모습이었고 그 모습의 절정이 아이돌에서 나왔죠. 오랜 시간 준비를 했을 테지만 실제 무대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공연. 이제 적응될 만하니까 끝내야 하는 공연. 진의 말처럼 11월로 예정된 새 앨범이 나오면 다시 똑같은 셋리스트로는 하지 못할 공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탄 7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연을 온라인 2번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습니다. 11월 새 앨범 준비에다 지금 시기라면 연말 무대 준비도 해야 할 테니까 멤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겁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감상한 이 공연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멤버들과 소통하며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은 저만의 꿈, 욕심일까요? 뭐 오프라인 공연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저에게 자리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 꿈은 그냥 꿈으로 남겨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체불가 짐토버 지민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